외신에서 전하는 국내 기업과 기업들 시장 이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희가 보도드린 이슈가 굉장히 시장을 또 뜨겁게 달궜는데 오늘도 기대가 되네요.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떤 언론사에서 뽑아오셨을까요? 예.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가 무려 이제 4%, 장주에는 5%까지 근접하면서 올랐습니다. 신고가를 갔죠. 예. 하이닉스도 이제 거기에 절반 정도의 상승폭을 보이는데 두 가지 상승폭을 보인 이유에 대해서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는데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이제 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같이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 HBM4에 대해서 원래는 한 $500 정도였는데 한 $700 정도로 재협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 어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 내용 때문에 어저께 삼성전자가 4% 넘게 상승을 했다고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편으로 또 저희 코너가 또 중요하고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또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어제 정말 밤사이에 뉴욕 증시를 뜨겁게 달군 삼성전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것과 똑같은 소식인데요. 이게 개당 HBM4 가격이 $700까지 책정이 됐다. 이렇게만 된다면 거의 뭐 영업이익률이 50%에서 60%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코스피도 어제 굉장히 급상승을 보였죠. 예, 그래서 어저께 이제 하루 동안 주가 차트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어저께 코스피가 단박에 5,600을 넘어서서 5,700까지 5,700을 네.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가 뭐 2,300, 2,500 왔다 갔다 했습니다. 참 암울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이제 주가를 견인하면서 코스피도 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 보신 대로 맨 윗단이 삼성전자 주가고 장 개장하자마자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5%까지 갔다가 최종적으로 4.3%로 마무리했고 하이닉스 역시 이제 급등을 했다가 거기에 절반에 미치 못한 1.7%로 상승을 마감을 했고 코스피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700에 임박했습니다. 5,671로 끝났으니까요. 좀만 더 오르면 이제 5,700이 됩니다. 이러다가 그러니까 어저께 나온 뉴스 중 하나가 코스피 뭐 7천 시대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천 시대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저께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이제 HBM4에 가격 협상을 하고 있는데 원래 $500대였다가 사실은 이제 더 디램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왜냐면 HBM4에 사실 근간은 디램이라 봐야 되니까 그래서 $700 하나에 $700는 거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700 중반으로 협상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려드렸고 이 때문에 어저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올랐고 이것이 이제 코스피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었다라고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좀 어제 이해가 안 간 점은 어제 보도드린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도 있었죠. 이제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가 가격을 올리니까 따라서 비슷한 가격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 가격을 더 높여서 팔 것이다. 어쨌든지 간에 똑같은 거의 가격을 가져갈 거라는 건데 SK하이닉스의 주가는 어제 삼성전자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급등하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좀 특이하긴 하죠. 그 삼성전자가 이제 4.5%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에 비슷하게 하이닉스 올라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그대로 묻히지 못했습니다. 2% 미만 올랐으니까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해석을 해본다면 결국은 지금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주가를 견인하는 주체는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개인입니다. 그래서 개인분들은 어저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고 혹은 또 원문을 이제 찾아보셨는데 해당 게 원문의 헤드라인이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 위주로 써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읽어보면은 하이닉스도 같이 $500대에서 작년 여름에 협상을 하다가 이젠 $700대에서 협상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먼저 꽂혀가지고 삼성전자 주가를 견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그 말은 무엇이냐? 아직까지는 거의 한 30년 넘게 삼성전자가 시총 1위를 구가하고 있으면서 네. 대한민국의 최대이자 최고 회사로 인지도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호재라고 하더라도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먼저 꽂혀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뭐 첫 번째는 삼성전자의 인지도, 근데 두 가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예, 두 번째 이유는 결국 이 AI 광풍에 우리나라가 수혜를 보는 거는 엔비디아의 칩에 필요한 GPU에 필요한 것이 반드시 HBM인데 삼성전자는 HBM 팀을 2019년 연말에 해체시켰죠.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최대 6개월 정도 그 해체시킨 바람에 HBM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로서 HBM에 뛰어들다 보니까 여전히 엔비디아에다가 고부가 같이 HBM을 납품을 못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나 뭐 여러 가지 언론사에서는 뭐 HBM3를 납품했다 얘기했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납품을 했을지라도 실제로 재무제표에 장부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소량으로 납품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HBM3가요.
이런 상황에서 HBM4에 납품을 했다고 이제 여겨지니까 그러면 후발주자 입장에서는 HBM4에 납품했다 그러면 이제는 삼성전자가 범용 디램에서 범용 디램의 주가 가치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삼성전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엄청난 이제 시세를 분출했는데 그렇죠. 이것만 갖고도 시세가 분출했는데 여기 HBM4를 갖다가 추가로 NBA에 납품한다는 것이 확실시 여겨지니까 개인들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더 사지 않았나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겹호재가 주가를 더 강하게 밀어 올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 외국인들의 반응은 그리 좋지가 않았다면서요. 뭐 실제로 외인 매도세가 좀 상당했습니다. 예. 어저께 삼성전자 5% 가까이 올랐지만 수급만 보면 어제 하루의 수급만 보면 외국인은 무려 1조 한 1,0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이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구성해 받았는데 결국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해당 보도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야 그렇게 물량이 크지 않을 거야. 왜 호들갑이야? 라는 분석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주가에 이미 엔비디아 납품이 된다고 반영돼 있다. 거기에 녹아 있다라고 이제 외국인들이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삼성전자가 뭐 어제는 뭐 일각 30만 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주가에 이미 엔비디아 납품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거나 실제적으로 납품할 때도 물량과 영업이익에 끼치는 그 부분은 작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무려 어저께 1조 넘게 팔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 이외의 매수세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팔랐는데 중요한 건 앞으로의 점유율이죠. 이게 수율을 고려한다고 치면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거의 70%에 육박한다면서요. 예, 제가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결국 HBM 왕자는 이제 그 SK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HBM4에서도 마찬가지인데 HBM4에서도 삼성전자가 지금 뭐 퀄 테스트를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무엇이냐면 퀄 테스트를 해서 통과됐을지언정 수율은 예상보다 낮았다. 그러니까 1X, Y, G로 넘어가서 1B를 건너서 1C를 가면서 삼성전자가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결정이었어라고 환호성을 냈지만 실제 1C를 갖고 HBM을 만들었더니 HBM4를 만들었더니 결국 수율이 50%다. 근데 제가 추가로 취재해본 업데이트된 최근 사항은 네. 50%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50% 미만이라는 것은 만들어봐야 손실이 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HBM4에서 엔비디아 납품하는 마켓시어는 비중은 하이닉스가 70% 정도, 삼성전자가 많아야 15%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네. 나머지 15% 내지 더 어쩌면 20% 정도는 마이크론도 사실은 전통의 강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추정하기 타당하다. 이런 맥락에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식과 그 주가 흐름을 보시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